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에 이어서 뒤쪽 학습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것까지가 우리 기말고사 시험 범위니까 잘 들으면서 뭐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리고 모르는 거는 줌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난 시간에 태양의 대기까지 한번 얘기를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태양에서 나타나는 현상, 즉 뭐 태양의 표면보다는 태양의 대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대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면, 일단은 첫 번째는 홍염이라는 게 있고요. 옆에 보면 홍염이라고 쓰여 있죠. 그리고 플레어라는 게 있어요. 홍염과 플레어, 얘네들은 한 놈은 두 글자고 한 놈은 세 글자죠. 즉 다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일단 비슷한 면은 뭐냐면, 두 개 다 태양의 자기장에 의해서, 이 자기장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는 게 비슷한 거고, 근데 좀 다른 점은, 일단 홍염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홍염은 기체가 폭발적으로 솟구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즉 표면 쪽에서 무언가가 튀어 올라왔다가 삥 돌아서 다시 들어가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홍염은 일단 거의 다 둥글게 생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난번에 이제 태양의 대기에는 전기적인 성질을 띤 것들이 몇 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근데 얘네들이 움직이게 되면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고, 전류가 생성이 되면 그 주변에는 자기장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 자기장 속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다면 이 전류는 또 힘을 받게 되겠죠. 즉 자기장 속에 이러한 전기적인 성질을 띠는 무언가가 있다면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을 받아서, 그 힘 따라서, 즉 자기장의 모양으로 이렇게 둥글게 이 친구가 돌아서 가게 되는 건 거죠. 이런 식으로 돌아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우리는 홍염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자기장에 의한 현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럼 이어서 플레어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플레어라는 거는 어떤 강렬한 폭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태양의 대기 쪽에서 어떤 무언가가 폭발을 하게 되면 그걸 우리는 플레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플레어가 일어나는 부분은 굉장히 이렇게 밝게 빛납니다. 그래서 이 홍염이라는 거는 무언가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그리고 플레어는 무언가가 터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플레어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바로 태양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플레어에 의해서 고온의 입자들이, 전기적인 성질을 띤 어떤 고온의 입자들이 우주 공간으로 나아가는 걸 우리는 태양풍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옆에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옆에서 무언가 수류탄이라던가 폭탄이 이렇게 펑 하고 터지게 된다면, 사람은 그대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아마 저기 멀리까지 이렇게 날아갈 겁니다. 근데 그 폭발에 의해서 날아가겠죠. 즉 플레어처럼 여기서 무언가가 이렇게 폭발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태양 주변에 있는 입자들이 이렇게 날아가게 돼요. 태양에 있는 입자들이 날아가게 되면서 뭐 얘네들이 전기적인 성질을 띨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아니면 그냥 기체 입자들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우리는 조금 더 중점을 둘 거는 전기적인 성질을 띤 입자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날아가게 되는데, 태양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행성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지구라는 행성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구에도 나중에 이 태양풍에 의해서 무언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지구가, 그거는 일단 뒤쪽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염과 플레어, 그리고 플레어에 의한 태양풍, 이 세 가지가 있구나라는 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 태양풍이라는 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구에도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어요. 근데 이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지구에 뭐 좋은 영향뿐만이 아니라 안 좋은 영향들을 많이 미치는데, 그런 것들을 대비를 해야지 사람이 뭔가 좀 더 인류가 오래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불이익을 덜 받겠죠. 근데 태양이라는 거는 워낙에 멀리 있기도 하고 굉장히 크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직접 가서 뭔가 탐사를 하거나 예측을 하기는 힘들어요. 즉 정확한 예측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의 경향성은 파악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경향성을 바로 어떻게 파악을 하냐, 흑점수의 변화를 가지고 그 경향성을 파악을 합니다. 한 번은 이 태양의 흑점이 굉장히 많아질 거고요.
흑점 수가 이제 많아질 때가 있을 거고, 또 한 번은 그 흑점 수가 이제 많이 줄어들어서 태양 주변에 있는 태양 그 표면에 있는 흑점 수가 많이 줄어드는 게, 즉 잘 안 보이게 되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즉 많아졌다 적어졌다 많아졌다 적어졌다 하는 그 주기가 있는데, 그 주기가 약 한 11년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바로 흑점 주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흑점 주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흑점 주기라고 하는데, 이 흑점이 가장 많이 생겼을 때, 좀 흑점 수가 많아졌을 때, 즉 태양에 블랙헤드가 많아졌을 때를 우리는 극대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태양에 있는 흑점 수가 많이 줄었을 때를 우리는 극소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흑점이라는 게 왜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얘는 태양에 있는 어떤 정기적인 성질을 띤 무언가 때문에 생긴 자기장에 의해서 뜨거운 기체들이 올라오는 거를 얘네가 막기 때문에, 막아서 위쪽이 어둡게 보이는 현상을 우리는 흑점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자기장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들이 바로 홍염이라는 거랑, 그리고 플레어라고 방금 전에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이 흑점 수가 많아지게 되면 그때는 홍염과 플레어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코로나라는 것도 굉장히 활발하게 좀 더 이렇게 밝게 변하게 돼요.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사진 볼게요.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굉장히 차이가 크죠. 왼쪽에 있는 게 이거는 태양의 극대기에서, 즉 흑점 수가 많아졌을 때인 거죠. 흑점이 굉장히 많을 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많을 다자입니다. 이렇게 써볼게요. 그리고 얘는 극소기라고 해서, 이 친구는 극소기라고 해서 흑점 수가 굉장히 적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흑점 수가 적을 때를 얘기를 한다. 즉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즉 흑점 수가 굉장히 많을 때는 코로나는 그래도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밝게 보이죠. 그리고 태양 주위에 굉장히 고르게 나타나고, 그리고 태양 활동이 적을 때는, 즉 오른쪽에 있을 때는, 지금 옆에 있는 사진을 보면 이쪽보다는, 위아래보다는 양옆으로 조금 더 많이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이쪽을 우리는, 위아래 부분을 태양의 극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좌우로 넓게 퍼진 부분을 우리는 적도 쪽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즉 태양의 극 쪽보다는 태양의 적도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멀리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생긴 모양을 보면 이렇게 뭔가가 퍼져나가고, 그리고 빙글 돌아서 가는 모양 같은 게 살짝은 보일 거예요. 즉 이거는 우리 뭐를 얘기를 하냐면, 태양에도 바로 자기장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는 거일 수도 있죠. 태양에도 자기장이 있다 정도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흑점이 많아졌을 때는 코로나가 더 이렇게 밝게 선명하게 생기고, 그리고 홍염과 플레어가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은 다시 지울게요. 이어서 지구에서 어떤 변화가 그럼 일어나는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위에서 보면 플레어라는 거에 의해서, 플레어 때문에 태양풍이 분다라고 했는데, 그 태양풍 때문에 생기는 거는 고온의 입자들이 우주 공간으로 이렇게 나아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태양에서 무언가가 퍼져나가는 건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지구까지 오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태양에서 나오는 애들은 고온이에요. 굉장히 온도가 높아요. 왜냐하면 태양은 좀 뜨겁잖아요. 그쵸? 그리고 전기적인 성질을 띤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 전기적인 성질을 띤 애들이 움직이게 되면 전류가 흐르는 것과 같게 되고, 즉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그때는 자기장이 생기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구에서는 나침반으로 북쪽을 찾아갈 수 있죠. 그렇다라는 거는 지구도 하나의 큰 자석, 즉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무언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태양에서 오는 정기적인 성질을 띤 아이들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과 지구의 본래적으로 있었던 자기장이 서로 만나게 되면 무언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쵸? 그걸 우리는 지구의 자기장이 교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구 자기장이 불규칙하게 변하게 되죠.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태양풍 입자들이 와서 지구가 영향을 받았는데,
즉 지구 자기장이 교란되는 그러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걸 우리는 자기폭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폭풍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작은 규모라고 얘기를 하죠. 네, 작은 규모의 자기폭풍은 한 달에 몇 번씩 또 일어나게 되는데 격렬하게 일어나는 경우는 뭐 1년에 한 번 이하로 그냥 굉장히 잘 안 일어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 자기폭풍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일단은 크게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 물론 더 많은 경우도 있지만 네, 일단은 세 가지, 가장 흔히 보이는 세 가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흑점수가 클 때를 얘기를 하고요. 이때 생기는 거는 오로라라는 게 있어요. 이 오로라가 뭐냐? 이 오로라라는 건 뭐냐면 지구가 있죠. 지구는 초록색으로 그리는 게 좋겠죠. 지구가 있고요. 지구 주변에는 이렇게 자기장이 있습니다. 왜냐? 지구도 하나의 큰 자석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그쵸? 근데 이 태양에서부터 어떤 정기적인 성질을 띤 무언가가 온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기적인 성질을 띤 무언가니까 우리는 그거를 전자라고 한번 해봅시다. 전자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마트 같이 생겼죠? 근데 얘가 오게 되면 전자가 움직이면 자기장이 이제 생긴다. 즉 전자가 움직이면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자기장 속에 또 다른 자기장 속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거는 힘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 전류는 어떻게 보면 전자 때문에 생긴 거죠. 즉 이 전자라는 게 지구의 자기장으로 들어오면 힘을 받아서 움직이게 돼요. 막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즉 전자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거나 혹은 아니면 위치가 변해가면서 이렇게 돌게 되면 그때는 신기하게도 빛이 발생을 해요. 빛이 발생하면서 지구 하늘에 커튼이 쳐졌다. 커튼이 쳐진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거를 오로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죠. 네, 그래서 이 오로라가 사실은 지구의 극쪽, 즉 남극이랑 북극 혹은 아니면 캐나다 아니면 아이슬란드 이렇게 북쪽이나 아니면 남쪽에서 많이 보이게 되는데 자기폭풍이 많이 생기게 되면 태양으로부터 무언가가 많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구의 적도 쪽에서도 이렇게 관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로라는 그렇고요. 근데 사실 오로라 사진을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봤을 것 같아요. 혹시 못 본 친구들은 크롬이나 아니면 구글 같은 데 들어가서 오로라라고 쳐서 사진 한번 보면 굉장히 이쁘게 사진이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오로라가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빛은 굉장히 희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보이진 않고요. 카메라의 셔터를 열어서 빛을 굉장히 오랫동안 모아서 찍은 사진이 그런 사진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길을 가다가 어떤 가로등 아래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지나가다가 이제 가로등이 꺼지고 하늘을 본다고 해서 바로 별이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밤하늘을 오랫동안 봐야지만 별이 이제 희미하게 하나씩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죠. 네, 그거랑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로라뿐만이 아니라 무선 전파 통신 장애라는 것도 일어나는데 굉장히 어렵죠. 이거는 뭐냐면 카톡이 안 보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선 통신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핸드폰에 선이 달려 있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쵸? 즉 선 없이 무언가를 통신을 하기 위한 것들, 핸드폰이라던가 혹은 아니면 무전기 혹은 아니면 뭐 다른 것들, 컴퓨터도 그럴 수도 있고요. 뭐 등등 여러 가지 무선 통신 장애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뭐 카톡을 보냈는데 계속해서 비행기 모양만 뜨고 뭘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게 뭐가 안 보내진다거나 그런 것들인 거죠. 굉장히 답답하겠죠. 혹은 이 태양에서부터 무언가가 전기를 띤 무언가가 오게 되면 큰 전류가 흐를 수도 있대요. 그래서 큰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런 송전시설이라던가 아니면 인공위성이 또 고장이 날 수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인류한테 좋은 일이 아니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되니까, 즉 우리가 피해를 많이 보게 되니까 이런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흑점 주기를 확인을 한다거나 혹은 아니면 태양을 많이 관찰을 해서 최대한 피해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밑에 있는 내용 한번 쭉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밑에 있는 거는 이런 일을 하는구나 정도 한번 같이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또 이제 줌에서 질문을 하면 되고, 없는 친구들은 개인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공부한 것보다 조금 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찍는 거는 다 맞기를 바래요. 일단 애초부터 찍으면 안 되겠죠? 화이팅입니다. 그럼 빠이빠이.